운동을 심하게 할 때, 술, 담배, 약물을 많이 먹을 때,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또는 고된 일을 한다든지, 또 쉬지 않고 피곤할 때라든지, 이런 종류들이죠. 수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몸이 정상적인 때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비타민 C 소모량이 극도로 증가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타민 C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요. 제가 비오유키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비오유키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오유키소를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평소에 6시간마다 먹는데 감기 걸릴 것만 같은 느낌이 오면 3시간마다 먹음 비타민 C를요. 그래도 설사 안 하는 것 보면 확실히 컨디션이 안 좋을 땐 몸에서 많이 비타민 C를 소비하나 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C를 감기가 올 것 같으면 왜 더 소모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면은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는 이유들이 좀 더 명확해지겠죠. 비타민 C 감기 올 것 같으면 피곤하면 왜 소모를 더 많이 하느냐라는 건데요. 비타민 C가 하는 역할 중에 한 가지가 항산화제 역할을 하잖아요. 산화되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다. 또는 산화가 된 것을 다시 돌려주는, 환원시켜주는 그런 물질이 바로 비타민 C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감기가 오려고 하면 몸에 염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염증이 발생하면 몸속에 전자가 자꾸 사라집니다. 전기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또 통증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자를 자꾸 소모를 하기 때문에 비타민 C로부터 나온 전자를 거기다가 채워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모가 잘 되죠. 전자 소모를 잘 하는 산화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어떨 때 있냐면은 운동을 심하게 할 때, 술, 담배, 약물을 많이 먹을 때,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또는 고된 일을 한다든지, 또 쉬지 않고 피곤할 때라든지 이런 종류들이죠. 수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몸이 정상적인 때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비타민 C 소모량이 극도로 증가한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어도 되는 몸일수록 몸이 건강하지 않은 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걸 한번 읽어보죠. 자, 여기 보면은 이 옆에 운동하면 빨리 늙는다라고 하는 이 영상에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헬스장에 가보면 나이가 조금 먹은 사람들을 보면 몸은 괜찮은데 얼굴이 팍싹 늙어 보인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몸속에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고 발생된 활성산소로 인해서 몸에서 전자를 빼앗기기 때문에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산화를 시켜주면서 해야지 항산화 없이 운동을 한다 그러면 노화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운동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항산화제를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다. 어떤 게 항산화제냐라는 건데 CoQ10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리포산 비타민 C 비타민 E 글루타치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름하고 친한 놈이 CoQ10, 알파리포산, 비타민 E 물하고 친한 놈이 비타민 C, 글루타치온. 여러분 그럼 몇 개씩 먹느냐라는 건데요. CoQ10 이런 거 하루에 한 2개씩 정도 보통 250ml에서 400mg 정도씩 들어있는데 2알 정도씩 먹으면 된다. 비타민 C 6000mg 정도 먹으면 된다. 이거 하루에 먹는 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타민 E도 한 알 정도만 먹으면 되고 글루타치온도 보통 한 250mg 정도 있는데요. 요거 한 2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먹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한다 그러면 추가로 한 알 정도씩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먹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항산화가 굉장히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요거를 다 먹게 되면 몸이 막 펄펄 날아가는 수준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잠이 안 올 수도 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는 꼭 이런 항산화제를 같이 챙겨 먹는 것이 몸을 보호를 할 수가 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하느냐? 활성산소라고 하는 놈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소금물과 비타민C 같이 먹으니 소화제 거의 안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평소에 소화제를 계속 드셨나 봐요. 그런데 비타민C랑 소금이랑 같이 먹으니까 소화제를 안 먹어도 된다. 저는 3만 mg을 하루에 7에서 10개 정도 수시로 소금물로 먹습니다. 그리고 속쓰림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확실히 몸이 덜 피곤하고 야간요 횟수도 줄었습니다. 소화가 너무 잘 돼서 속이 편하고 변비도 없어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자, 이분은 30알 먹는다 이 얘기 같은데 하루에 7개에서 10개 정도를 수시로 먹는다. 그러니까 한 번에 먹는 개수가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만 mg 먹는다. 여러분들 영양제들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소금을 먹는다고 소금이 또 다 흡수되느냐, 칼슘 먹는다고 칼슘이 다 흡수되느냐, 마그네슘을 먹는다고 다 흡수되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들이 장에서 흡수가 다 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하루 권장량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최소한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2000mg,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에는 3500mg, 칼슘 800mg, 또 마그네슘 400mg 이렇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100% 흡수된다라고 한 상태에서 필요한 양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왜 그렇게 정했을까? 이것도 좀 고민스러운 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게 전부 다 흡수된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칼슘 같은 게 혈중에 흡수가 굉장히 많이 된다, 혈중에서 돌아다닌다 그러면 혈액이 응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많이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양을 자주 먹어야 된다. 충분한 농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요거는 계속 여러분들 몸 상태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다 그러면 마그네슘을 보통 400mg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뭐 2배, 3배, 4배, 5배 정도 먹어보면서 혈당이 떨어지는 숫자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알려주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냥 정해놓은 거 그대로 먹어라. 결국은 내 몸을 체크를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정보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정보들 중에서는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다. 또 내 몸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내 몸은 내가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